안녕하세요. 구리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과목 선택 안내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이 길라잡이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차 나와 있는 페이지부터 먼저 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내용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나오는 요 내용들인데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체크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현재 1학년 학생들의 과목 선택 예시예요. 그리고 6페이지에는 소인수 강좌 공동교육과정 안내가 나와 있고, 하단에 수강 신청 안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할 때는 여기부터 먼저 할 건데요. 7페이지 개정교육과정의 이수 단위 및 교과 편제, 그리고 성적 처리 방식까지 보고 다시 1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13페이지부터 보시면 이 교과별로 다양한 과목들이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 과목의 내용 체계라든가 성적 처리 방식, 그리고 관련되는 진로, 학과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13페이지부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63페이지부터는 과목 선택이 대학 입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안내해드린 대로 7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제가 소강당에서 여러분 모아놓고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교과가 창체 이렇게 크게 교육과정이 나누어져 있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근데 이 교과는 또 크게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뉘고요. 이 보통교과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선택과목은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여기서 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일반선택과목은 5단계 9등급이 나오는 과목이고요. 수능 과목에 많이 일반 선택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중에 진로 선택, 그리고 전문교과 중에서도 주로 이제 전문교과 1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일반 계고에 편제를 하는데요. 그럴 때 전문교과를 가져오면 진로 선택으로 같이 성적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3단계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나오는 진로 선택 ABC 과목입니다. 그래서 보통 등급이 안 나오니까 진로 선택이 더 쉽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수능 과목 보시면 일반 선택이 많이 수능 과목이에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일반 선택을 많이 편제를 해 놓았죠. 교과 영역 간의 필수 이수 단위, 이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인데요. 다른 거는 여러분이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이 탐구와 생활교양, 이 부분을 필수 이수 단위로 충족했는지를 우리가 따져보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체크리스트 할 때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교과, 아까 말씀드렸던 거 보통교과 전문교과 나눈다고 했잖아요. 자, 일반 선택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5단계 9등급 나오는 과목이고요. 진로 선택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함께 나오는 3단계 성취도만 나오는 과목이 진로 선택입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체크하는 거 이제 보시면은요, 이렇게 색칠하는 거 보시면 이 독서 문학이 수능 필수 과목이죠. 그리고 화법 작문이 선택 과목입니다. 수학 1, 2 필수고요. 미적, 확통, 기하 선택 과목이죠. 자, 영어 1, 2 수능 필수 과목입니다. 자, 그 다음 사회탐구의 일반 선택 과목 모두 수능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탐구에서 과학탐구 1 과목들 수능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 2 과목들이 수능 과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2외국어. 자, 요렇게 수능 과목이에요. 한문까지. 자,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일반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2학년 때는 거의 이 일반 선택 과목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수능 과목 중에 진로 선택인 것은 기하하고요. 과학 2 과목밖에는 없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요, 1과 2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제2외국어 1, 2 있고요. 과학 1, 2 특히, 자, 이 과목은 1을 이수한 다음에 2를 이수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교과. 전문교과는 일반계고에서 잘 이용하진 않아요. 보통교과를 중심으로 하죠. 하지만 이를 갖고 와서 개설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계고에 갖고 오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제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전실, 심화영어, 수어회화, 중어회화, 일어회화, 그 다음에 세문사. 자, 요렇게가 우리 전문교과 1에 우리 학교에 편제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역시 지난세 우리 학교에 편제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인수 강좌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건 좀 다른 경우예요. 물리학 실험, 미술 전공 실기 이 과목들은 우리 학교에 편제되어 있진 않았지만 학생들이 원해서 소인수 강좌로 편제가 된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또 듣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인수로 신청하셔야지 우리 학교에 편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교과 2는요, 특성화고등학교, 미용고, 공업고등학교, 정보고등학교 뭐 이런 데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계고에서 많이 개설하진 않아요. 하지만 프로그래밍이라는 교과는 일반계고에서도 많이 개설을 하고, 또 우리 학교는 AI 운영 중심교잖아요. 2학년 때 인공지능 기초가 있고요. 3학년에 가서 이거 연계 듣기 좋은 과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과목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교과 목표 성적 철회 방식이 또 다 달라서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5단계 9등급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교양하고요, 채용예술은 좀 달라요. 일반 선택이라도. 교양교과고는 패스냐 페일이냐만 나오는 거고요. 채용예술 같은 경우에는 3단계만 나옵니다. 이때는 뭐가 나오지 않냐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 진로 선택 ABC와 다르다는 얘기죠. 왜냐면 진로 선택 ABC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나오니까. 자, 성적표 보시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운동과 건강은 체육 과목의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ABC 글씨만 써 있는데, 진로 선택인 물리학, 자,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 뭐 스포츠 문화, 스포츠 생활, 뭐 음악 연주, 뭐 이런 거 들어가요. 그러니까 1학년의 음악은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이니까 ABC만 나오는데, 음악 연주다 그러면 전체 수강자 수 나오고요. 그 성취도별로 몇 퍼센트가 A고, 몇 퍼센트 학생이 B고, 몇 퍼센트 학생이 보여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성적 정보가 제공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또 보통 교과라도 원래 뭐 5단계 9등급이 나오든 아니면 진로 선택이든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은 성취도는 그대로 그 원래 과목의 성취도를 따라가요. 하지만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13명 이하면 1등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13명 이하로 학급을 개설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 학교의 최소 인원수는 18명입니다. 한 과목이 개설이 되려면 18명 이상의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해줘야 돼요. 어디서만 고려하시면 되냐면 아까 소인 수강자 있죠. 원래 편제에 없는데 학생들이 5명 이상 선택하면 개설해 주기도 하는 강좌가 있는 경우에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이 내용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죄송하게도 오타가 나왔어요. 요거 수정해 주세요. 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현재 요걸 배우고 있는 거죠. 이거 1학년.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년에는 요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렇게 세로로 내려가서 쭉 가운데 있는 표 있죠? 여기 텍 3 하는 여기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로로 읽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내년에는 이제 3학년 거를 선택을 해야겠죠. 근데 올해부터 2학년 거만 고민하시면 안 되고 2, 3학년에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미리 계획을 세워 두셔야 합니다. 진로에 맞게 이 과목을 듣고 그 다음에 저 과목을 들어야지. 왜냐하면 2학년 과목의 선택에 따라 3학년 과목의 선택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네모가 있는데요. 이렇게 네모가 되어 있고 색칠이 되어 있는 얘네들은 여러분이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지정 필수 과목이니까. 자, 이렇게 하얗게 비어있는 애들 있죠. 요런 것만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많지는 않아요. 그죠? 여기 밑에 내려보면. 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써있는 건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2학년에는 많이는 없죠? 자, 3학년에 가면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이렇게 문학 그리고 옆에 6 이렇게 써있잖아요. 자, 얘는 뭐냐면 1년간 배우는 학점수, 1년간 배우는 이수 단위수예요. 1년간이니까 학기당이 아니거든요. 몇 시간 배우는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을 배우는지를 알려면 나누기 2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몇 시간? 3시간씩 1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자, 여러분 2, 3학년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수학 1, 2와 영어 1, 2만, 자, 수학 1은 1학기, 수학 1 2학기, 영어 1 1학기, 영어 2 2학기 이렇게 학기당 배우는 거고요. 다른 과목은 전부 1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 배우는지 알려면 나누기 2 하시면 되는데, 이 수학 1, 2와 영어 1, 2는 나누기 2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주일에 4시간씩 배우는 거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 읽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2025학년도 2, 3학년, 그러니까 내년에 2, 3학년 여러분이 2학년 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 개설 인원수는 18명이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까맣게 색칠되어 있는 건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 딱 요 3가지 경우입니다. 요 3가지. 나머지는 굉장히 쉬운데요. 요 3번째 선택이 되게 과목이 많죠. 자, 여기서 음악 연주냐 미술 창작이냐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제2외국어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이게 사회탐구죠. 자, 얘네 과학탐구죠. 자, 얘는 정보 과목입니다. 자, 요 중에 텍 3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인문 계열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문 쪽으로 대학을 가기를 원한다 라는 친구들은 사회탐구 3개. 자, 과학 쪽으로, 자연과학 쪽으로 진로를 택할 사람들은 과학탐구 3개. 이렇게 선택하겠죠. 아니면 여러분 어때요? 또는 사회탐구 2개 플러스 인공지능 기초. 또는 과학탐구 2개 또는 인공지능 기초. 이렇게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인공지능 기초가 뭐 자연 계열로 따지면 컴퓨터 계열 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겠죠. 그리고 문과 중에서도 AI 관련된 학문을 내가 나중에 공부하고 그쪽으로 진로를 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공지능 기초가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인문이니 자연이니 하는 구분은 없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학 진학, 여러분이 나중에 진로 관련한 그런 학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은 엄연히 아직도 인문사회대, 자연과학대, 공대 이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진로를 택한 학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 선생님이 뉴스 기사로 보니까 거의 뭐 입학 정원의 4분의 1 정도를 융합 전공 또는 자율 전공으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기 학점제에서는 문과, 이과 구분을 두지 않고요. 그러니까 인문이든 자연이든 상관없이 뭐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인공지능 기초 하나,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이건 여러분의 이제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2학년 때는 아주 심플하게 딱 요 3가지예요. 그죠? 자, 선택군은 몇 개? 3개. 선택군 3개에서 몇 과목? 5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3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선택할 때 2학년 것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이 3학년에 가시면 자, 수학 중에 하나, 국어 수학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사회과학 중에 2개, 그리고 또 여기 맨 아래 교과 영역한이라고 나온 애들 있죠. 요 뭐 탐구끼리 또는 기초끼리 아니면 예술끼리가 아니라 다 섞여 있는 거. 기초가 국영수거든요. 뭐 국영수, 뭐 사회, 뭐 음악미술, 뭐 생활교양 이런 과목군들이 2개 이상 합해져 있는 거 교과 영역간 선택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지막 선택군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2학년 때 여러분 얘는 별 상관없어요. 거의 이과는 기하 선택하고 문과는 수학 과제 탐구 선택하겠죠. 문과는 화작 선택할 거고 이과는 미적분 선택하겠죠. 자, 그러고 여기서도 문과는 사탐 선택할 거고 이과는 과학 선택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겁니다. 자, 얘가 사회 과목이고요. 얘가 과학 과목이고요. 얘가 예술, 얘가 체육, 얘가 제2외국어, 선생님이 줄쳐주는 요 3과목은 교양 과목이고, 자, 이 프로그래밍은 정보교과입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은 내가 인문이라서 여기서 자, 사회탐구 3개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서도 문과니까 사회탐구 2개 만들었다. 그럼 전부 사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과학의 필수 이수단위 12단위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활과 과학을 꼭 들어줘야 됩니다. 거꾸로 내가 이과라서 여기서도 과학 3개, 자, 여기서도 과학 2개, 이렇게 과학만 들었다. 그럼 뭐가 부족해요? 사회탐구 10단위를 충족하지 못해서 얘네 둘 중에 하나를 꼭 들어줘야 됩니다. 이과 애들이 사회를 들어야 되고 문과 애들이 과학을 들어야 되는 조건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초를 안 들었다. 이렇게 인공지능 기초를 섞어 들은 그런 경우에는 다른 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과학이 모자라면 과학, 사회가 모자라면 사회만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 기초를 안 들은 학생들은 선생님 보라색으로 줄쳐주는 과목들. 자, 이 과목들이 바로 뭐냐면 생활, 교양, 교과군의 과목들이거든요. 여기서 16단위를 우리가 이수해야 되는데 인공지능 기초를 듣지 않은 친구들은 요 중에 한 과목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2학년 때 자, 여기에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 여기에서 뭘 선택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놓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인공지능 기초를 안 듣는 바람에 3학년에 가서 얘네들을 듣기 싫은데 인공지능 기초를 안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얘네들 중에 하나를 꼭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미리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사회탐구 필수 이수단위 10단위. 자, 요거를 고민해야 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다? 이과 계열, 그러니까 자연과학 계열로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과학탐구 필수 이수단위 12단위가 부족할 수 있는 친구들은 문과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2, 3학년 때 요걸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회탐구 10단위가 부족해요. 그래서 요 중에 하나를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과 애들은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그죠? 요거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3학년에 가서 얘를 들어줘야 됩니다. 어머 선생님 왜 굳이
여기서 들어줘야 돼요? 여기서 들어도 되잖아요. 자, 이거는 좀 상당히 곤란할 수 있어요. 이런 문과 학생들인데 물화생지 2 이과 애들하고 싸워서 이기기 쉽지 않겠죠. 심지어 원 과목들은 전부 일반 선택이라서 5단계 9등급 나오고요. 이 2 과목은 진로 선택이긴 하지만 여러분 2니까 어려워요. 얘네들은 어떻게 문과 애들이 이과 애들하고 같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생활과학 듣는 게 낫겠죠. 얘 진로 선택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원 과목을 듣고 난 다음에 2 과목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이라고 해서 얘를 선택하려면 여기서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회에서 얘 중에 하나를 못 듣는데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사회 문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 과목이 중요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과가 만약에 요거를 여기서 들으려면 이 중에 하나를 포기하셔야 돼요. 그럴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과 애들도 이 둘 중에서 얘네는 심지어 여러분 사회는요 전부 일반 선택 5단계 9등급이에요. 3학년 때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힘들어요. 자, 이과 애들은 문과 애들하고 이 일반 선택 과목을 같이 경쟁해서 이기기 힘들겠죠. 이 진로 선택인 3학년에 있는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보다 유리할 것이다. 이런 팁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생활교양 필수 20단위 16단위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은 인공지능 기초를 듣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인공지능 기초를 2학년 때 들었다면 자, 요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수강하지 않은이 중요해. 그러면 선생님이 줄쳐준 게 여기 있는 과목들이에요. 이 중에 하나를 반드시 수강해야 됩니다. 요 세 가지의 경우에는 다 여러분 자, 요거 네 가지네요. 충족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서울대의 경우 자, 요거는요 꼭 여러분 필요한 학생들이 전체 다 학생들은 아니고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입니다. 서울대를 그것도 수시도 아니고 정시로 갈 친구들. 그럴 때 여러분 원래 수능은 그러니까 정시라는 건 이제 수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대는 요렇게 세 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을 충족한 학생들에게 교과 이수 가산점 2점을 줍니다. 자, 이과는 요 2개에서 만족하시면 되겠고요. 문과는 요 2개에서 충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수1, 수2, 그 다음에 확통이가 필수죠. 전부 일반 선택이거든요. 여기다가 이과는 미적이 들어가면 일반 선택이 4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하가 들어가면 일반 선택 3개의 진로 선택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과도 마찬가지야. 여기 수가탐이 들어가면 여기 일반 선택 3개의 진로 선택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누구나 문과든 이과든 다 충족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 선택에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과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과학탐구 선택하는 친구들 이과 애들인데요. 얘네들 물, 원, 화, 원, 생, 원 선택하고 물 2, 화 2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보통 원 3개, 투 2개는 선택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일반을 2개만 했어. 물 1, 화 1, 물 2, 화 2 이렇게 진로 선택 2과목 나왔어. 그 다음에 생활과학을 섞어드려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여기서 만족이 되죠. 자, 문과는 근데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과 친구들은 여기서 5개를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선택해서 5개를 선택하고 여기 와서 이 사문탐, 세문사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이과 애들이 과학만 들었기 때문에 선택하는 과목이잖아요. 문과 애들은 선택 안 해도 되거든요. 하지만 서울대를 정시로 가서 내가 교과이수 가산점을 받겠다 하면 진로 선택, 사문탐, 세문사 중에 하나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요게 고려해야 될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뭐다? 서울대를 정시로 갈 학생만.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도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안내해드리는 거 따라서 하시면 되겠어요. 어문, 문과, 그 다음에 상경, 뭐 경제, 회계 뭐 이런 데 갈 거다. 이런 친구들은요. 자, 여기서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문과니까 사탐 많이 하겠죠. 상경도 사탐 많이 하는데 경제 포함하셔야 됩니다. 상경인데 경제 경영, 뭐 회계학과 이런 데인데 경제를 안 들었다? 경제를 들은 애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순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 2학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가 심플해요. 그런데 우리 3학년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문과는 기하 수가탐 중에 수가탐 할 거고 여기서 대부분은 문과는 화작하겠죠. 화작을 할 건데 근데 이제 경제 같은 경우에 서울대 경제학과에서는 미적분을 권장 과목으로 개설해 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서울대를 경제학과를 가실 분들은 좀 고민해 보시고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미적은 5단계 9등급 나오는 일반 선택 과목이거든요. 이과 애들하고 같이 경쟁해서 등급이 잘 나올 그런 자신이 있으면 선택하세요. 뭐
아무리 선택해도 좋다고 갔는데 9등급 맞았어요. 그럼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문과는 당연히 4탐 중에 2과목 선택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구장창 사회만 들은 친구는 과학 꼭 들어주셔야 되고 인공지능 기초 안 들었으면 밑줄 친 과목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과입니다. IT 계열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역시 아무거나 이과니까 과학 탐구 중에 3과목 선택하겠죠? 하지만 IT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초 포함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3학년에 올라와서 자, 이과는 자, 여러분 자연이나 공대는 기하, 뭐 IT 같은 경우에는 수가탐 들어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적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과탐 2과목씩 나와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사탐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여기서. 하나도 안 들었기 때문에 사회계열 한 과목, 세문사, 사문탐 중에 하나를 들어야겠죠. 근데 IT 계열은 인공지능 기초는 들었기 때문에 밑줄 친 과목 중에 하나는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자연이나 공대는 고민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좋아하는 보건계열, 교육계열, 뭐 의치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왜 이런 어려운 기하 미적분을 선택하려고 하느냐. 특히나 자연, 공대, 뭐 아니면은 의대 뭐 요런데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다면 자 64페이지 펴시고요. 선생님이 왜 기하 미적이죠? 기하 미적을 하고 얘기를 하느냐. 자, 그 내용이요. 6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서울대학교 여러분 종합전형을 가려면 이 전공 연계에서 이런 과목들을 이수를 하는 게 이제 좋은 평가, 여러분 보세요. 서류평가 및 정시모집 교과평가에 반영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서 핵심 권장 과목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권장 과목은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하는 과목입니다. 여러분, 인문은 경제학부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서울대 인문으로 가려면 뭐 해야 된다? 경제학부 가려면 뭐 해야 된다? 미적분 권장 과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자연, 공대, 농생명, 사범 중에서도 거의 자연과학, 생활과학, 수의학, 약학 이게 이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미적 기하가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미적 기하. 여기 보세요. 뭐 미적 기하는 너무 많아서 선생님 체크하기도 힘들어요. 뒤에도 그래요. 미적 기하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 엄청 많죠? 이과 가려면 들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2과목들 볼까요? 화학 2, 뭐, 이렇게 자기 전공에 맞게 2과목들 엄청 많죠? 2과목 어렵다고, 미적 기하 어렵다고 안 들으면 되겠습니까? 요 뒷페이지 넘겨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막 의생명 이런 데 보세요. 식품영양학, 약학, 그 다음에 간호 여러분 좋아하시죠? 자, 이런 데 보시면 바이오 요즘에 인기 많잖아요. 이런데 여러분 생투, 학투 뭐 이런 거 안 들어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예 여러분 63페이지에서는요. 수능에서 선택 영역을 지정한 게 있어요. 이제는 문이과가 없어져서 탐구도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우리가 모의고사 어제 볼 때 그렇게 봤잖아요. 하지만 이 대학들은 확통은 안 돼. 미적 기하 중에 선택해야 돼. 자, 요렇게 많은 대학들이 있고 우리 좋아하는 대학인데요. 자, 그 다음에 탐구. 자, 얘는 근데 다 이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문과는 상관없어요. 자, 과학 중에서 2개만. 사탐 하나, 과탐 하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좋아하는 대학들 여기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과라면 미적 기하 들으시고 과학, 투과 다 들으시는 게 여러분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친구들은 물어볼 거야. 난 서울대는 안 갈 거야. 서울대가 아니라도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경희대, 고려대 우리 좋아하는 대학들 잔뜩 있네요. 그죠? 자, 요런 대학들의 그러면 핵심 과목, 권장 과목 나와 있죠. 역시나 여러분 미적기하, 그 다음에 미적기하, 그 다음에 투 과목들, 투 과목 여기 나와 있죠. 기계, 뭐 물리, 전기전자, 물투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화학, 당연히 화투겠죠. 그 다음에 뭐 생명과학, 뭐 재료공학, 뭐 신소재, 요즘에 친구들 엄청 좋아하는 거. 자, 천문지구과학 투, 전공에 맞는 투 과목. 자, 여러분 안 배우면 되겠습니까? 그죠? 자, 요렇게 대학에서 다 전공에 맞는 투 과목들, 미적 기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곳을 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도 도망치지 말고, 자, 그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겠다. 자, 그 얘기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로 넘어가서 소인수 강좌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서는요, 선생님이 잔소리할 내용들이 좀 많아요. 자, 소인수 강좌는 아까 얘기했죠. 편제가 아예 안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개 다 공통점은요, 편제표에 없어야 돼요. 그 편제표에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8페이지, 9페이지에 진한 색으로 되어 있지 않은 교과예요.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편제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인수 강좌라고 되어 있는 건 편제표에 없는 과목인 거예요. 선배들 편제표에 없는 도 개설해달라고 해서 개설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물리학 실험이나 미술 전공 실기 이런 걸 듣고 싶다 그러면 소인수를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따로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방과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출결이나 세특 모든 거 있죠. 그 과목에 따라서 개설되는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이야. 그럼 5단계 9등급 나오는 거고요. 진로 선택이다. 그럼 3단계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다만 등급은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13명 이하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미인정 막 지각하고 이랬어. 그러면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또 우리가 교과를 3년 내내 174단위를 배우거든요. 그럼 물리학 실험을 배우면 뭐 하나를 덜 배워도 되느냐?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리학 실험을 추가로 들으면 4학점짜리이기 때문에 78단위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과목을 더 공부하는 거예요. 보통의 각오가 아니면 이거 성적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수를 이걸 착실하게 좋은 성적을 할 수 있겠다. 자신이 있는 학생만 신청을 하세요. 5명 이상이지만 딱 5명 되는 정도면 굉장히 신중하게 개설을 고민을 해보고 교육과정위원회에서도 협의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자, 여러분, 이 고교 학점제 특히나 이렇게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도 반을 개설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과목 선택권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리학 실험 뭐 미전실 이거는 그 학생들에게만 사실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더 배울 수 있게 학교 예산이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인수 강좌 해주실 그런 선생님을 모셔오고 또 우리 학교 선생님하고 협업해서 여러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건데 이거를 선택해놓고 나중에 학기 말에 운영위원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선생님도 모셔오고 심지어 교구도 다 사놨는데 3월에 가서 수업 시작했는데 안 한다고 해요. 그럼 되겠습니까? 딱 여러분 소인수 강좌 만약에 신청이 들어와서 개설을 했어요. 그때 이후로는 바꾸지 못하게 신청할 때라든가 부모님 동의서, 학생 동의서, 뭐 교과 선생님 뭐 의견서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굉장히 어렵게 강화할 것입니다. 나중에 안 한다라고 할 경우에도 진로가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바꿀 수 없도록 그렇게 절차를 강화할 거예요. 여러 선생님들하고 여러 단계의 상담을 거쳐서 어렵게 수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왜냐면 5명 했다가 5명이 기준인 게 우리 학교의 규칙이거든요. 법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안 한다고 해서 그보다 적은 인원수로 개설이 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 수백만 원과 그 선생님들의 노력이 원래 다른 친구들한테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소인수 강좌가 개설이 안 됐으면 그 예산은 다른 학생들에게 골고루 쓸 수 있는 예산이었거든요. 이거는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친구들에게도 민폐를 끼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특히나 소인수 강좌는 우리 학교 학생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해요. 방과 후라도 우리 학교에서 하면 좀 덜 힘들겠죠. 하지만 공동교육과정은 다른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2학기쯤 되면은 운영하는 운영교들에서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공문이 와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안내를 할 거거든요. 한다고 했다가 안 가면 거기서 맨날 선생님들한테 전화 얘 왜 안 오냐 그러고 나중에 수강 취소한다고 그래요. 여러 단계 거쳐가지고 공문 처리해서 없애야 돼요. 처음부터 아예 신청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이걸 끝까지 나의 진로와 정말 연관이 많아서 꼭 필요한데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200% 확실하게 이거 이수할 수 있어요. 이런 학생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수강 신청은 지금 하고 계시니까요. 그죠? 그거 맞춰서 잘 이제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안내해 드릴 거는요. 가통으로 이미 나간 내용인데요. 수강 신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차 요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의 시간을 더 드리고 2차까지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이 영상까지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 영상 올리고 자막 편집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만큼 신중하게 과목 선택에 대한 정보를 알아서 이 이후에 변동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정말 내가 막 예체능 진로를 정했다가 갑자기 2학기 때 돼서 바뀌었어요. 그런 거면 모를까? 그런 거라도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수강 신청이나 변경의 단계를 절차를 강화하겠다. 얘기했죠. 진로 바뀌는 거 여러분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 다 알아요. 그런 걸로 거짓말할 수 없어요. 내 친구가 바꾸니까 나도 따라 바꿔야지. 저기 수강자 수가 많으니까 나도 옮겨야지. 자, 이런 건 다 2차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전공에 맞는, 진로에 맞는, 적성에 맞는 교과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주 신중하고 어떻게 보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이 갖춰야 된다. 여러분에게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학기 때 가서 수강 신청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다더라? 없습니다. 자, 9월 초에 선생님이 이 과목 선생님 몇 분 필요하신지 교원 소요라는 걸 교육청에 보고해요. 9월 초에요. 자, 그래서 여기 8월 16일. 자, 요때까지 여러분 7월 5일 날 일단 끝나는 거. 여러분 내 마음속에 과목 선택은 7월 5일이다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뭐 폐강 과목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재수강 신청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원이 확정되는 게 16일이에요. 이거는 폐강돼서 바꾸는 것에 해당하는 거. 내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바꿔달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건 딱 요때입니다.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돌아와서요. 자, 선생님이 이제 여기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과목 선택의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게 핵심이죠. 자기 적성과 진로에 맞는 거. 나 여기 들었는데 전교 1등이 같이 있어요. 성적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도망가서 다른 거 1등급 받으면 뭐예요?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 진로에 맞는 교과를 내가 선택해서 열심히 하는 어떤 노력을 보이지 않았으면 대학에서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아요. 여기 나왔잖아. 얼마나 선택한 교과목을 내실 있게 공부했느냐. 그죠? 그 다음에 해당 학과에 진학해서 더 깊은 수준의 공부를 하는 기초적인 걸 쌓았느냐. 경제학과 가는데 경제 안 들었어요. 그죠? 내가 뭐 국어국문학과 갈 건데 화작 안 들었어요. 아까 수많은 공대들 봤죠? 미적 기억 안 들었어요. 좋은 점수 받을 수 없어요. 등급만 잘 나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는데도 듣지 않았다. 그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범위에 있느냐. 내가 수능에서 선택할 과목. 예를 들어 윤사를 시험을 볼 거예요. 근데 윤사를 안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석차니 뭐 성적이 잘 나오니 뭐 진로 선택이니 아니니 뭐 요런 걸 고민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담임 선생님, 교육과정 담당 선생님이 이제 전데요. 2층에 교육과정부에 있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질문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과목에 대한 정보는 과목 담당 선생 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 담당 선생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할 때는 2층에 진로 상담실이 있습니다. 진로 진학 선생님께 도움을 받는다든지. 어쨌든 이런 노력은 언제로 마무리한다? 6월 12일이면 좋겠지만 7월 5일까지는 최소한. 자, 그때까지는 다 완벽하게 교과에 대한 정보를 알아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선생님 저 몰랐는데요. 모르는 게 잘못이에요. 지금부터 알려고 노력하시고 여러분 이 선택하는 과정도 여러분이 고교 학점제에서 필요한 학생으로서의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교육이니까 소수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14명으로 개설을 해달라 막 우겨. 14명으로 개설해주면 어떤 반은 2명 이상이 돼야 돼요. 너무 소수로 반을 많이 개설을 해주면 30명 이상이 되는 경우도 생겨요. 우리는 공교육이잖아요. 소수로 운영되는 학원이 아니고요. 더 많은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우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일 수 있다. 고교 학점제가 마음대로 여러분이 교과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선생님 수도 그렇고 교실 수도 그렇고 이거를 어떻게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는 많은 아이들이 선택하는 걸 더 그 중심으로 반을 개설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공동체의 여건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넓은 아량과 공동체 의식 이런 것도 학생으로서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7월 5일까지 최대한 교과에 대해서 공부하시고요.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연수 마칠게요.